안녕하세요. 부자비즈의 이경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분들, 이 내용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지 원하는 것을 이룬다, 또 성공한다, 이런 생각을 하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이루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열심히 사는데도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열심히 하는데도 원하는 걸 이루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열심히만 하는 사람은 상대방도 그렇게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직원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야근을 많이 해주길 바라고 주말에도 일을 해주길 바라기도 하죠. 본인이나 상대방이 열심히 하면 일이 막 잘 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흐뭇해합니다. 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뭔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열심히만 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도 어렵고 창업을 해도 고생만 하고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열심히 했는데 잘 돼야 되는데 열심히는 했는데 잘 안 된다. 이게 너무 억울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억울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S와 F는 모두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S는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서 주말에는 쉬기도 하면서 그렇게 집을 지었는데요. 반면에 F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에 머물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완성되고 보니 S의 집이 F의 집보다 구조나 디자인이 더 뛰어나고 견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S는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만드는 과정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구조와 디자인으로 할 건지,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견고한 집은 어떤 것인지, 시장 조사를 하고 벤치마킹을 하면서 궁리를 많이 한 다음 일정표를 짜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서 일을 한 결과 짧은 시간 일을 했는데도 능률은 최고조였습니다. 반면에 F는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는 도중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설계도를 몇 번 변경하고 자재를 바꾸고 심지어 구조도 바꿨습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보니 잠잘 시간도 없이 일을 해야 했지만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고 최종적인 집의 구조나 동선은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던 F는 계획도 대충 하고 시장 조사나 벤치마킹도 충분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열심히만 한 거죠, 그냥.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잘 짜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조직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 상사가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F는 상사가 지시한 대로 일단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일 시키면 그냥 몸이 먼저 날아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매사에 열심히 하는 F는 거의 일주일 이상 밤을 새워가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사에게 일한 결과를 보고했더니 갑자기 상사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 왜 사람 말을 대충 듣고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내는가? 이런 말을 들은 겁니다. F는 황당했죠. 밤새운 정성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상사로부터 욕만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일이 S에게 넘어갔습니다. S는 상사의 지시를 듣고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하는 도중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상사의 의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상사가 왜 그 업무를 지시한 건지, 상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파악을 했습니다. S는 기획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상사가 원하는 방향과 맞는지 다시 한번 상사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상사의 흡족한 대답을 들은 후에 대리 2명에게 기획대로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한 사람이 할 일을 3사람이 나누자 업무는 2, 3일 만에 끝났습니다.
제출한 S의 보고서는 상사가 원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S는 대리 2명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자기 공을 또 두 대리에게 돌렸어요. 생각을 디자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S처럼 일을 하는 겁니다. F는 열심히 일을 하기는 했지만 혼자 밥 매는 소처럼 우직하게 땀만 흘리고 결국 상사를 만족시키지도 못한 것입니다. 혼자 일을 하다 보니 대리 2명이 새로운 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시에 퇴근을 했는데 혼자 7일 동안 밤을 새다시피 일을 하다 보니 피해의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직장 생활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을 디자인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창업 자금이 너무 빠듯해서 고민인 어느 퇴직자를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상담을 받으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말을 했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늘이 복을 내린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되돌아보니 후회스럽네요. 가장 큰 실패가 주택 마련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통해 현명하게 재산을 증식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궁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착하게 살자.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 집을 장만할 때 정보를 수집하고 충분히 비교하고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기회가 왔을 때 내 집 마련에 투자를 했죠. 그런데 그 집이 재산 증식은커녕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손해만 봤습니다. 그 결과 제가 창업을 하려고 하니 여유 자금이 거의 없네요.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디자인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그저 노예처럼 열심히만 하다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MBA를 선택하지 않고 스탠포드 대학 MBA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하버드에는 B스쿨, 즉 비즈니스 스쿨이 있는데 스탠포드에는 D스쿨, 디자인 유어 싱킹 스쿨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생각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되려면 적당한 쉼도 필요합니다. 훌륭한 아이디어나 생각을 디자인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한가할 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옷에 단추를 달 때 여유 공간 없이 빡빡하게 바느질을 하게 되면 단추가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에 적당히 여유를 두고 헐렁하게 단추를 매단 다음 그 헐렁한 실 부분을 몇 번 둥글게 말아주면 단추는 부드러운 여유 때문에 웬만해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창업을 해서 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 한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 리더나 CEO는 생각을 디자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몸이 바쁜 게 아니라 머리가 바빠야 합니다. 더 나은 구상을 할 시간을 확보해서 올바른 방향, 올바른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리더가 일개 신입사원처럼 열심히 뛰기만 해서는 회사나 조직이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리더가 방향을 잘못 인도하면 조직 구성원이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조직 구성원이 투자한 에너지가 전부 허사가 되는 거죠. 실패하는 회사들을 보면 조직원이 모두 열심히 했지만 방향이 틀려서 고생한 보람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디자인하거나 전략을 짜는 일은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오히려 태도와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은 대단히 탁월한 능력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열심히만 하는 사람은 전략적 사고 습관을 들이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창업하기 전에 미리 생각을 디자인하는 습관과 태도를 익혀야 합니다. 습관은 반복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 정리를 할 때, 또 업무 처리를 할 때 1년, 한 달, 한 주,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조차도 전략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을 디자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디자인하는 능력에 익숙해집니다. 습관을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의 노력과 연습, 훈련이 필요한데요. 오늘도 수많은 직장인,
창업자들이 그저 열심히만 살다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실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디자인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일을 하는 내내 최종적인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적을 기억함으로써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먼저 계획을 잘 세우고 실행하기 바랍니다. 계획을 엉성하게 세워서 중도에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되면 자원이 낭비되기 때문에 지능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최종적인 결론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오직 원하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하지만 현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각 가능성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법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는 사람은 한 가지 방법만 가진 사람보다 대응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다섯 번째, 리스크를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장애물이 생깁니다. 예기치 않았던 위험은 극복하기 어렵지만 미리 알고 있었던 리스크라면 훨씬 더 정복하기가 쉬워집니다. 여섯 번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바랍니다. 정보는 냉장고를 가득 채운 신선한 식재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좋은 식재료가 많을수록 요리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죠. 일곱 번째, 사실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 방안을 평가하기 바랍니다. 팩트를 무시하고 원하는 것만 고집하면 덫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가장 리스크가 적고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최상의 결과가 있지만 어떤 일이든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혼자 일하지 않고 팀으로 일하는 데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큰 성공은 타인의 협조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열 번째, 워크숍이나 세미나, 브레인스토밍 등 토론을 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에 가급적 자주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토론만큼 뇌를 자극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수단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땀만 흘리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열심히 한 노력이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생각을 디자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부자비즈라고 치시면 부자비즈가 운영하는 네이버 포스터, 또 부자비즈의 사이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창업을 준비하거나 또 사업을 하고 있거나 또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서 그분들의 성공을, 그분들이 꿈을 이루는 것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